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버클럭에 따른 게이밍 성능 차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게임을 선정을 했어요. 일단 벤치마크를 바로 돌릴 수 있는 것 중에 쉽게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한 몇 개 선정해 봤고요. 그 외에 이제 온라인 게임도 몇 개 한번 돌려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 벤치마크 게이밍 벤치마크는 제가 좀 쪼렙이라 그래서 그냥 최대한 잘 준비해 봤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 벤치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뭔가 대단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다양한 오버클럭 값에 따른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버클럭 제가 6000 돌렸던 거, 6400 돌렸던 거, 그 다음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값이라거나 거기에 이제 CPU 코어까지 같이 적용하면 어느 정도 성능 나오나, 그리고 CCD 하나 죽여가지고 7800X3D처럼 8개 코어만 남겼을 때 또 성능이 어떻게 나오나 그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픽 카드는 4090이고 CPU 7950X3D, 그 다음에 듀얼 타워 공랭 PA120SE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램은 흑금치 2개, A다이고 오버클럭 진행은 저번 영상에서 올렸었고요. 거기에 이제 어, 뭐 메인보드는 웬만하면 비슷하게 다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처음 설치한 게 어루스 익스트림이라, 근데 너무 고급 보드라고 주눅 들지 마시고 저가형 보드에서도 다 될 겁니다. 대기는. 음,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모니터는 일단 FHD로 할 건데요. 제 QHD랑 UHD 모니터가 다 있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교체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지금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FHD에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지금 양이 적지 않아서 이거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정 상태에서 일단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부터 돌려볼게요. 하나씩만 이거를 전부 하나씩 돌려도 거의 막 1시간 넘게 돌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순정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을 거예요. 지금 순정 상태고요. 옵션은 그냥 가장 높게 옵션으로 딴 거 안 건드리고 돌릴 겁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설명드리면 제일 위에가 그래픽카드 온도, 사용률, 클럭, 소비 전력. 두 번째가 CPU 온도, 사용률, 클럭, 소비 전력이고, 이 세 번째가 V캐시 CCD 쪽 클럭을 스레드 순서로 16개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넌 V캐시, V캐시가 아닌 쪽 CCD 16개 스레드. 그다음에 이제 FPS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FPS나 이런 건 영상 어, 시작할 때 이게 다시 구간 초기화를 할 건데, 아무튼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이고 로우 1%, 그다음에 로우 0.1%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로우 1% 같은 경우는 평균값이 아니라 순간값이라서 평균값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기입을 하진 않을 건데, 이 정도 나온다는 영상 보고 그냥 대충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거 평균 그 뭐죠?
K사전 방송 보니까 평균 내는 방법이 있던데 제가 아직 그걸 할 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캐시 쪽이 코어 파킹은 따로 안 했어요. 제가 코어 파킹은 따로 안 했고요. 왜 안 했냐면 할 필요가 없어 보여서. 왜 할 필요가 없어 보이냐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다른 제조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V캐시 쪽을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밖에 안 써봐서. 근데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는 V캐시 쪽 CCD가 주 CCD입니다. 원래는 반대거든요. 원래는 넌 V캐시가 주 CCD고 V캐시 쪽이 부 CCD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돼 있어요.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그래서 V캐시가 주 CCD이기 때문에 일단 스케줄링을 해도 얘가 먼저 잡혀요. V캐시 쪽이.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에서 어떻게 뭐 넌 V캐시 쪽 CCD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8코어 이내에서 쓴다면 V캐시 쪽을 먼저 쓸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일단 따로 파킹은 하지 않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따가 뭐 한 8코어짜리 돌릴 때 성능 차이가 뭐 두드러지게 난다 하면 글쎄요. 그러면 코어 파킹이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높게 옵션으로 돌려볼 거예요. 순정 상태고 FHD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GPU 사용률 잘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잘 씁니다. 지금 이 GPU 사용률이 CPU가 만약에 후지면 GPU 사용률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게이밍이다 보니 CPU 사용률이 낮은 거는 뭐 정상이라 그래야 되나? 일단 제 V캐시 쪽 CCD만 다 쓴다 해도 50%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지금 상온은 24도? 2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잘 쓰더라고요. 그래픽 카드를. 소비 전력은 60에서 70W 정도. 온도는 저 정도. 젠4가 소비 전력은 낮은데 뭐라 그럴까요? 발열은 아니 발열이라 그래야 되나? 온도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텔보다. 인텔이 그런 건 잘 만들었어요. 소비 전력은 높은데 온도는 생각보다 낮은. 이제 젠4는 IHS를 너무 두껍게 만든 게 아닌가. 너무 두껍게 만든 게 아닌가. 젠5에서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쿨러 호환성 맞추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던지. 요 구간에서 프레임 많이 까먹더라고요. 이 구간의 프레임을 얼마나 유지해 주냐가 이제 성능이 이제 얼마나 나오냐의 관건인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자, 메모를
겁니다. 368-56013. 자, 그 다음엔 코옵 적용한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코옵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제가 이래저래 테스트 해봤는데 램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 코옵을 나중에 적용하니까 문제가 뭐 많아져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의 해결 방법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거 찾느라고 제가 주말 중에 삽질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것만 아니어도 영상이 좀 일찍 올라왔을 거예요. 자, 지금 적용한 거는, 자, 35, 25로 지금 코옵이 들어가 있고요. 35, 25. 램 오버클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대충 예전에 올린 영상에 42, 35까지 넣었었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요? 시네ben치 30분은 도는데 일반 작업할 때 셧다운 나는 증상이 좀 있어서, 낮은 저부하 상태에서 셧다운 나는, 저부하 상태에서 클럭이 더 터지면서 그 한계 구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셧다운이 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풀었어요. 35, 25 정도 되니까 뭐 셧다운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됐고 시네ben치 한번 돌려볼까요? 점수 보시면 아마 코옵 적용된 게, 코옵 적용이 안 됐으면 한 35,000점 정도 나와요. 자, 코옵 적용하면 이 정도 점수 나오고요. 옵션 똑같이 하겠습니다. 클럭 터지는 게 조금 높아졌을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오버클럭이 적용될수록 그래픽을 좀 더 잘 갈구고, 뭐 클럭 좀 잘 터지고 뭐 그런 거. 요 구간이 그래픽 사용률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97까지 쓰네요. 97%.
자, 이제 프레임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올랐죠? 아예 코업이 영향이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 한 3.26% 정도 상승, 2.87% 정도 상승.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램 오브 클럭 한 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단 CPU 커브는 풀고 순정 상태에서 램 오버클럭만 적용할 겁니다. 램 오버클럭 값을 바로 불러오지 않고 일단 커브 옵션을 디폴트로 한번 바꾸고 나서 적용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디폴트로 로딩을 한번 하고 요걸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커브 옵션 풀렸고요. 6000 클럭에 FCLK 2167 그 다음에 1대1 적용됐고 전압 1.43V 나머지 전압 다 오토고요. 타이밍은 30363676 기본 상태에서 대부분 오토고 좀 넉넉한 값을 넣어놨어요. 이 정도는 웬만하면 될 거다 라고 싶은 값들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램 오버클럭 설명 보면 요 값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대충 넣어놓고 여기서부터 타이밍을 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추가로 여기에 파워 다운 엔트리 디스에이블까지 적용했어요. 이 상태에서 성능 한번 재볼게요. 그러니까 A다이 기준으로 순한 맛이라고 하는 게 XMP급 1차 타이밍만 잡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제 1차 타이밍만 잡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세부 타이밍을 조금 뭐랄까 좀 넉넉하게 준 겁니다. 넉넉하지만 디폴트보다는 조금 조여서. 그래서 좀 이제 램 오버클럭 하는 게 시간이 많이 들거나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A다이 쓰시는 경우는 요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A다이 기준이고 하이닉스 M다이나 삼성 기준은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램이기 때문에 타이밍도 완전히 다르게 가야 돼요. 자, 젠 타이밍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단 파워 다운 엔트리 아니 파워 다운 디세이블 상태고 FCLK 2167 상태. 전압은 1.43V 정도 됐고 나머지 다 오토고요. 3036363676까지 적용했고 4820 얘는 오토예요. 얘는 오토 4828 18 450 300 300 66 66
얘는 오토고 18, 8111, 111, 그 다음에 얘 오토까지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돌려볼 겁니다. 아까 컴 넣었을 때랑 클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커브 옵티마이저가 오토 상태거든요. 뭐 물론 클럭이 5000까지 터지는 마당에 뭐 100 클럭 정도 더 올라가는 게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5000 클럭 중에 100 클럭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일단 1%가 50이니까 2%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거의 얼추 비슷하죠. 성능 향상분하고. (376) 5760. 자, 그 다음에는 6000에서 타이밍 조인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타이밍 조인 거.
보시면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 안 돼 있고요. 6000에 나머지 다 동일하고 타이밍 28 3636 3036 50 6535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은 조금 제가 안정화 본 거에서 조금 풀었고요. 좀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특이사항에 TWR이 50을 줬지만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54로 들어가요.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 파워다운 엔트리 적용돼 있고요. 또 이러네.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하고 다시 적용할게요. 다시 아까랑 타이밍 동일하고요. 이 상태로 할 겁니다. 타이밍 한번 보시고요. 28 36 36 36 30 36 48 20 412 54 들어간다 그랬죠? 390 50 50 4426 6 14 111111 요거 35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6000의 순한 맛 있잖아요.
그게 웬만한 XMP 램보다 성능 좋을 거예요. 왜냐면 서버 타이밍 쪼여놨기 때문에. 물론 순한 맛으로 조인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까 보셨다시피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한 거보다는 성능 향상이 적었죠. 이래나 저러나 커브 옵티마이저를 써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게임마다 다르긴 해요. 성능 향상폭이 게임마다 다르긴 한데 DDR5는 1차 램타 잡은 걸로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서. 자, 그래픽 사용률 97%까지 올라가네요. XMP도 좋긴 한데 XMP에 X4까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X4 적용했는데 에러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커버해주는 값은 아니라서 X4라고 해도 이게 이러나 저러나 CPU든 램이든 오버클럭 하면 성능 향상이 없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얘랑 좀 비슷하죠. 램타 빡세게 조이는 거랑 코업 적용하는 거랑 성능 향상이 거의 비슷하다. 둘 다 같이 하면 더 좋겠죠. 6400 클럭에서도 한번 해볼 겁니다. 6400 클럭은 순한 맛은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면 6400 클럭으로 순한 맛 하는 것 자체가 그 좀 어불성실이라 그래야 되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조금 부족하면은 6400 클럭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는데 넣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넣었어요. 모 유튜버님 말로는 한 4개 까면 2개가 된다고 하시던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여러 개 그렇게 까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6400이 저는 안 들어가는 거, 순정 상태에서 안 들어가는 거를 주로 많이 만졌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6400 클럭을 안 들어가는 걸 들어가게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 수요에 따라서 6400이 안 될 수 있으니 순한 맛으로 쓰실 분들은 6400은 아예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냥 제가 따로 소개 안 드리는 겁니다. 6000은 괜찮은데 6400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꽤 많이.
아예 안 되는 CPU도 한번 본 적 있고요. 일단 다시 디폴트로 한번 로딩 할게요. 계속 제가 디폴트 로딩을 하는 거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인텔에서는 물론 인텔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어. 인텔에서도 값을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패스트부트를 디스에이블 하려 하면은 이런 관련 증상이 많이 해결이 됐었어요. 인텔에서는. 근데 이게 비슷한 증상이 지금 AMD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뭔가 이전 세팅 값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바뀌지 않는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패스트부트 디스에이블을 하면 되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이미 디스에이블이더라고요. 패스트부트 옵션이긴 하더라고요. 이거 에네이블 하면 좀 더 부팅 빨라질까? 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디스에이블 상태거든요 지금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좀 제가 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았으니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고. 자, 요걸로 로딩하면은 제가 이미 영상 찍었던 겁니다. 예, 코어 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디세이블로 바꿨어요. 파워다운은. 그 다음에 6400 클럭에 2133을 쓰고요. 2133이 제일 잘 나오길래. 그 다음에 VSOC 1.4V VDDI/IO 전압을 1.25V 썼고요. 모든 CPU에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CPU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건드리고 6400이 되면은 내 거 맨컨 좀 좋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4V 나머지 전압은 안 건드렸고요. 30, 37, 37, 30, 41, 50, 65, 35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 찍은 거에서 잡았던 값입니다. 따로 안 건드렸어요. 이걸로 할 거예요. 패스트부트 디세이블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값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제 테스트 하려니까 블루 스크린 나오고 뭐 부팅 안 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 시스템 셧다운 되고. 근데 각각 안정화 다 봤던 값들이거든요. 6000이든 6400이든 뭐 커브 옵티마이저는 다 했던 건데 그거를 바꿔가거나 혹은 중복 적용을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안정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 유저면 오버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각각 안정화는 다 봤단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증상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경험상 이거 예전에 잔류전압 이슈라고 인텔 때 경험해봤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텔 때는 패스트부트 디세이블로 해결을 했는데 일단 이거 먼저 살펴볼게요. 133 6400 클럭 들어갔고 디세이블 6535 11111 14 6 28 34 그 다음에 256 288 413 54 14 220 84 4130 3737 3730 전압은 1.4V 썼고요. VSC가 조금 높죠. 칼 전압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1.4인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근데 패스트부트 디세이블을 찾아보니까 이미 패스트부트가 디세이블 상태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있긴 있어요. 예전에 DDR5 초창기 때 어떻게 오버클럭을 했었냐면 그때도 이제 잔류전압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파워로 아예 껐다 키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오버클럭이 그나마 내가 의도한 대로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나온 해결책이 패스트부트 디세이블이고 근데 동일한 증상이 나오는데 패스트부트 디세이블로 해결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또 파워
껐다 켰다 해야 되나.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순정 상태로 일단은 원복시키고 다시 한번 로딩 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다. 제대로 원하는 대로 동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따 커브 옵티마이저 이따 보여드릴 때 좀 설명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기는 좀 더 복잡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며칠간 이거 벤치 영상 찍어서 올리려다가 뭐가 자꾸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삽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공유 드리는 거고, 이미 경험하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램 오버클럭 한 상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엄청 안 들어가더라 라는 글을 이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커브 옵티마이저를 35, 25를 썼죠. 그 예전엔 42, 50, 35까지도 썼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이 테스트 저 테스트 하면서 삽질을 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저도 커브 옵티마이저 5도 안 들어가는 현상까지 재현이 됐고요. 와, 진짜 커브 옵티마이저가 네거티브 5를 넣었는데 5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블루 스크린 딱 뜨면서. 근데 해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따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하고 돌리는 값에서 다시 한번 입을 털어볼게요. 보여드리면서. (6400) 쪽이 타이밍이 좀 더 빡빡해요. 6000보다. 그래서 조금 더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오버클럭 결과에 따라서도 얘 순정 기준으로 램 오버클럭 얘 2% 차이 나는데 얘가 4% 차이 나면은 2배죠, 2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부 램 타이밍을 조이는 게 성능 향상이 좀 높다라는 거죠. 순정 상태에서 얘도 그냥 XMP급만 넣은 것도 아니에요. 얘도 좀 세부 램 타임을 조인 건데, 그 XMP급만 넣으면 사실 성능 향상이 미미하겠죠. 거기서 이 정도만 조여도 2% 거기서 더 조이니까 4.8까지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커브를 적용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램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으면은 와, 이거 말도 안 되게 안 들어가요. 진짜로. 분명 나는 얘 커브 램 순정 상태에서 커브만 적용했을 때 35, 25까지 넣어서 아까 돌렸는데, 근데 지금 램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동일한 값을 넣고 돌리면은 부팅도 안 될 수도 있고, 부팅 된다 해도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거나 아니면 게임 동작 시키면은 갑자기 픽 하고 꺼지거나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오버 실패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 이것 땐 됐는데 왜 램 오버를 적용하면 안 되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어요. 램 오버클럭 때문에 CPU가 좀 더 성능을 좀 발휘하게 돼서 이때 들어갔던 커브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가설도 세워보고 커브도 조정하고 해봤는데
그러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진 거 때문에 클럭이 더 높이 터지면서 픽하고 꺼지는 거면 그럼 커브 값을 줄이면 되잖아. 그래서 줄여봤는데 와 이거 네거티브 5도 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테스트하면서 결국 찾긴 찾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요거 뺄까요? 요거는 지금 와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뺄 겁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최대 성능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자 이제 지금 레모브 6000에 코업 적용한 걸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놨던 거 불러오게 하면은 적용 안 돼요. 에러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블루 스크린 뜨고 픽아웃 꺼지고. 자 커브 옵티마이저랑 레모버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한 상태에서 부팅 한번 시키고 거기서 이제 저장해 놓은 값을 그냥 불러오면 그래도 안 돼요. 램 오버클럭 타이밍 쪼이고 나서 커브 옵티마이저까지 다 잡고 나서 뭐 그때는 잘 돌아갔어. 그리고 바이오스 세이브하고 뭐 컴퓨터 껐다 키고 뭐 디폴트 세팅 한번 불러오고 하다가 다시 예전에 세팅한 거 불러오게 해서 부팅했는데 예전엔 잘 되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 픽하고 떠.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 혹시 타이밍이 온도 때문에 온도가 상온이 높아져가지고 타이밍이 인계치를 넘어가지고 꺼지는 건가 해서 진짜 별의별 가정을 다 해놓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제 영상이 이제 며칠간 또 좀 뜸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젠포에서 다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유독 V캐시라서 그런가? 아니면 신규 바이오스에서는 다른 모델들도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X 모델이라거나 그 논X 모델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요걸 불러올 건데 요걸 불러오면은 이제 얘가 커브 옵티마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3525로 그 다음에 램 오브 클럭도 6000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안정화를 본 값이에요. 커브 옵티마이저 잡고 나서 램 오버클럭을 해서 잡은 값인데 이거를 그대로 세이브하면은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초기값 불러오고 얘를 불러올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커브 옵티마이저는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램은 풀려 있어요. 램 다 풀려 있죠. 그 상태에서 6000 클럭 넣을 거고 전압 맞춰줄 거예요. 전압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까지도 맞춰볼게요. 2167이었죠? 램 타이밍은 오토로 그냥 둘게요. 커브 옵티마이저가 적용된 상태에서 램 오버클럭의 타이밍을 조인 값이 로딩이 되면은 뭐랄까요? 먹통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이걸 불러온 상태에서 자 이제 타이밍을 줘야 되는데 그냥 저장된 값을 이제서야 불러올 겁니다. 이제 이거 불러오면은 이제 커브이랑 클럭 전압은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타이밍이 조여지겠죠. 이거를 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 여러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램 오버클럭이 적용된 상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건드리면 이제 안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말은 뭐냐면 램 오버클럭 한 상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세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커브 옵티마이저를 세팅한 상태에서 램 오버클럭 안정화를 하면 됩니다. 잘 돼요. 근데 이걸 저장하고 나서 막 바이오스 디폴트 불러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다시 불러오게 하니까 뻥나요. 신기하죠? 뭐가 문제일까? 이거를 여러가지 방면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커브 옵티마이저가 좀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커브 옵티마이저는 CPU에 이제 전압을 흘려주는 그런 커브 자체를 수정해서 전력량을 감소하거나 늘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CPU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할 때 램과 관련된 세팅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하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적용을 빡세게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테스트했었어요. 그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적용하고 6000 클럭 부팅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6000 클럭 부팅 된 상태에서 타이밍을 조여보니까 되더라. 지금 타이밍 아까 그거 그대로 쓸 거고요. 이렇게 이런 단계로 적용하면은 시네벤치 30분도 잘 돌아가고 아주 잘 들어갑니다. 뭐 부팅 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팅 한 번 해서 정상적으로 됐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세팅 값을 얘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메인보드가.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는 뭐 바이오스 초기화한 상태에서 혹은 다른 세팅 값에서 이 세팅 값으로 한꺼번에 변화시켰을 때 그때 먹통이 되는 거예요. 뭐랄까 이 CPU에 흐르는 전압량 자체가 커브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제어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값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커브 옵티마이저를 조정을 할 때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 뭔가가 부담이 많이 가면 이게 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증상 자체는 예전에 잔류전압 증상이랑 비슷하고요. 근데 이거는 PSU 껐다 켜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세팅해주면 이제 CPU에 들어가는 이제 전압의 커브 값이 결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클럭 넣고 타이밍 조이고 하면은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죠. AMD는 제가 이거 출시 초기 때부터 얘기 드렸지만 성장형이에요. 성장형.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뭐 물론 이제 X3D 사시는 분들은 뭐 안 건드리고 쓰려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성능 더 뽑아먹고 싶으셔서 영상 보시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죠. 뭐 성장형이라는 거는 이 인텔에 비해서 확실히 AMD 쪽이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력이나 이런 게 조금 후달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달린다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아마도 인피니티 패브릭 구조 때문에 그러겠죠. 구조적인 차이겠죠. 얘네가 좀 더 고난이도의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텔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튼 악의사 버전이 수정된 게 나오면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는 게 나아요. 바이오스
뭐 별일 없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물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이제 오버클럭 하는 것도 다시 풀리고 다시 오버해야 되고 뭐 이런 점도 귀찮은 점도 있겠지만, 네, 아기사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가 개선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개선되면서 더 예전에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이란 게 그런 거니까. 저도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저도 본업이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건 없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수정이 되니까 새로 나오는 거겠죠. 자, 390. 값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6400에서 커브 적용한 거를 해볼게요. 와, 여기까지 돌리는데도 1시간 걸렸네. 일단 제가 오늘 8코어까지는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QHD 그 UHD는 제가 따로 진행할게요. 지금 고민되는 게 UHD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게임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좀 고민되는데,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편향성이 있어서 특정 CPU 모델에 좀 더 잘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쉐어툰 가지고 테스트를 했으면 이거는 뭐 인텔에 더 성능 잘 나오는 건데, 뭐 혹은 AMD 성능 더 잘 나온 건데 뭐 이 정도 성능밖에 증가가 안 하더라, 뭐 이런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UHD나 뭐 QHD에선 또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뭘 먼저 해야 될까 지금 고민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벤치 여러 개 돌리는 게 이것도 일이라서. 8코어는 그러면 몇 개 줄여서 돌릴게요. 어차피 뭐 제가 순환만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가볍게 쓰실 분들은 요 정도 해도 성능 요 정도 나와,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결국 사람들은 오버클럭 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것만 궁금하잖아요, 사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적용해서 CPU가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먼저 잡게 해줍니다. 안정적으로 커브 값을 잡을 수 있게. 부팅이 됐으면 이제 6400 클럭에 클럭 세팅을 해줄 거예요. 2133이었죠. 그리고 1대1 세팅 해주고, 여기가 1.4V, 1.25V, 1.4, 1.4, 나머지 오토고요. 파워다운 옵션만 여기서 걸어줄게요. 일단 지금 보면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됐고, 파워다운 디세이블 해주고, 램 타이밍은 그냥 오토로 둘 겁니다. 오토로 둬도 부팅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 상태에서 부팅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램타 쪼여서 쪼인 걸 적용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한 거는 이제 CPU가 커브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준 거고, 지금 방금 이제 이거 적용한 거는 이제 6000 클럭에 적용할 수 있게끔 세팅해 준 겁니다. 램타가 넉넉한 상태에서 6000 클럭과 램 전압과 6000 클럭에서
이 시스템이 적응을 할 수 있게 좀 트레이닝을 하라고 한 거고, 그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램타 조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디스에블 적용돼 있고요.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값 아니 파지티브 200 요거였죠, 요거. 그리고 저 파지티브 200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저걸로 안정화를 받기 때문에 그냥 저거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642133 똑같죠. 오히려 저게 파지티브 200 클럭 적용하면 시스템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정화를 받기 때문에 쓰는 건데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저거는. 자, 타이밍 이렇게 세이브하고, 상온이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어요. 방온도가 지금 아까보다 1도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실내 온도 25도 넘어갔습니다. 커브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레모버 적용 상태에서 커브에 엄청 안 들어가길래 와 이거 커브 포기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커브를 포기하면 이제 멀티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190X3D 사시는 분들은 게이밍도 게임이지만 작업도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래서 진짜 이거 원인 찾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해결 방안 찾으려고. 타이밍 요렇게 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커브 옵티마이저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램 오브 풀고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클럭 세팅 하고요, 커브 옵티마이저 잡은 이후에 클럭 세팅 하시고, 근데 이제 클럭 세팅 하시기 전에 커브 옵티마이저 값에서 실사 테스트 먼저 하세요. 이게 저부하 상태에서 고클럭 뜨면서 뻗을 수도 있거든요. 실사 테스트 해가지고 커브 옵티마이저를 좀 풀면서 이제 최적화를 해주고, 이제 안 죽는 선에서, 커브 옵티마이저가 안 죽는 선에서 조금씩 풀어가면서 이제 최적화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 정도면 안정적인 값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레모버 클럭을 하시면 됩니다. 클럭 먼저 잡으시고, 클럭 잡고 나서 타이밍 조이시고,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스 초기화할 일 생기면 동일한 방식으로 커브 옵티마이저 먼저 적용하고 나서 부팅하고, 다시 이제 클럭 값 세팅하고, 그러고 나서 타이밍 저장했던 거 불러오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게 기가바이트만 그런가 아니면 모든 메인보드가 다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근데 제 경험상 젠4 시스템은 제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AMD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수준이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제조사에 따라서 뭔가 특색이 많이 갈라져 있는 것도 그렇게 별로 없고요. 거의 평준화됐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보드 뭐 사야 되나요 하면은 그냥 호환성 보고 사세요, 뭐 그런 확장성 보고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바이오스가 고만고만해서 그래요. AMD 쪽에서 다 이제 아기사에서 컨트롤 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조사한테 물어보면 이게 다 AMD에서 통제하는 거라서 자기네는 건드릴 수가 없대요.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 거의 다 AMD 문제일 거예요. 예, 부팅 느린 거부터 해서 아마 이것도 AMD 문제겠지. 아, 물론 이제 타이밍 54 들어가는 건 이 기가바이트만 그런 거 같고, 그거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을 겁니다, 제가. 그 TWR 타이밍이요. 48은 되는데 50 넣으면 54로 들어가. 그건 제가 요청해 놓을 거예요. 수정해 달라고. 결국에는 평균 프레임에서 6.5%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코어를 할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8코어와 16코어의 차이, 과연 이 7800X3D가 과연 성능이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좀 쓰잘데기 없는 건 뺄게요. 그냥 최대값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뺄게요. 요렇게 빼고 요렇게만 테스트하면 될 것 같아. 이 순정 값은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써도 되겠죠 뭐. 안 될라나? 아, 램은 괜찮을 것 같고 CPU 쪽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왜냐면 제가 8코어 테스트 안 해봤거든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듀얼 타워 공랭인데 제가 볼 때 싱글 타워도 비슷하게 성능 나올 것 같아요. 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쿨러가 수냉 쿨러 쓰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수냉 써도 비슷합니다. 그 사용 전력량은 높지 않고요. 근데 발열이 높아요. 그거는 CPU 특성이에요. 발열 높은 건. 그거는 음, 실질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쿨러 자체가 뭐 좀 하드하지 않든 특정 기준치 이상만 초과하면은 어, 동일하게 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온도가 높은 거는 열 전달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놈이 그놈일 것 같아요. 온도는 들어보면은 뭐 순냉 쓰시는 분하고 뭐 공냉 쓰시는 분하고 온도가 비슷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성능은 어차피 와트가 안 높아지면, 사용 전력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더 늘어날 수도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놈이 그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게이밍 할 때 조금 더 온도가 후달리면 이제
쿨러 속도가 시끄럽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바이오스 디폴트로 부팅이 됐고 여기서 코어를 죽일 거예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에 CPU 오버클럭에 들어가서 두 번째 거 요걸 죽일 겁니다. 000000. 그 다음에 어플라이 체인지 바로 이걸 누르면 재부팅 돼요. 자, 디세이블 됐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안 쓸 뿐이지. 5800X3D랑 아니 7800X3D랑은 요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코어가 있긴 있어요. 요것도 보면 여기로 실제로 8코어 16스레드밖에 안 쓰긴 하거든요. 이렇게 8코어 16스레드 이렇게 쭉 내리면 얘네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쓸 뿐이에요. 온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소비 전력도 반값이 될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순정 상태고요. 순정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력 소비량 과연 얼마나 쓸지 좀 기대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이밍 자체가 원래 그렇게 많은 코어를 갈구진 않으니까. 얘도 지금 하나 안 나오죠? V캐시만 나오고 있죠? 어떨까요? 과연 성능이 더 높을지 아니면 낮을지 아니면 비슷할지. 제 생각에 성능 더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성능 높게 나오면 78X3D가 엄청 가성비가 되죠. 가격은 더 싼데.
어떤가요? 지금 커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3.26%나 줬네. 그쵸? 자, 커브 옵티마이저 넣어볼게요. 칠 8X 3D가 잘 나올 겁니다. 예상은 했거든요. 이 16코어를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스케줄링 때문에 CCD 2번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V캐시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캐시가 공유되는 것도 아니고, 커브 옵티마이저를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근데 했던 대로 해볼게요. 올코어 해도 되겠지. 올코어 네거티브 35. 그럼 코어 파킹하면 78X 3D랑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 코어 파킹. 일단 한번 마지막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커브 옵티마이저 35 적용됐고요. 근데 이제 78X 3D 같은 경우는 최대 클럭이 50이에요. 50. 5000. 50배수. 근데 이제 790X3D 같은 경우는 아까 혹시 라이젠 마스에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대 클럭이 57배수 다 보니까 얘가 5250까지 터지거든요. 원래 50배수가 최대 클럭이면 얘네 50을 더 줘요. 5050까지. 그래서 아까 혹시 영상 초기 때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클럭이 4900 막 이렇게 터졌을 거예요. 그거를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서 좀 더 클럭을 부스트 시키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야 50배수가 맥스인 7850X3D랑 아니지 7800X3D랑 그 다음에 5250까지 터지는 790X3D랑 비교했을 때 790X3D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방금 제가 한 옵션 있잖아요. 파지티브 200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인데 그거를 파지티브 200까지 주면은 5250까지 터집니다. 7800X3D도 같은 원리예요. 얘는 5700까지 이미 디폴트로 뚫려 있는 거고 거기에 200 더 줘봐야 5950까지 뚫려 있는 건데 어쨌든 코어가 5250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고 7800X3D도 5250까지는 뚫려 있을 겁니다. 그거를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를 적용해야 뚫리냐 적용하지 않아도 뚫리냐는 나와봐야 알 일이지만 어쨌든 걔도 똑같은 코어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 코어는 똑같은 거 쓰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세팅에서 5250까지 뚫을 수 있으면 5250까지 터질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성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내피셜엔 그래요. 저는 안 써봤어요. 저한테 이번에 7800X3D가 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써봤지만 제 짬밥에 의하면 아마 7800X3D랑 7950X3D의 물리적 코어 성능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이런 코어가 16개, 8개 차이에 V캐시가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7950X3D가 성능적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이거 출시 전부터 제가 떠들었던 얘기예요. 그 대신 뭐 보신 것처럼 커브 옵티마이저의 그런 성능 향상치가 그렇게 크진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순정 상태에서 커브 넣었을 때는 3.26% 올랐죠. 근데 여기서 요거 넣었을 때는 단순 계산했을 때 1.5%밖에 안 늘어났어요. 얘는 3.26인데 얘는 1.5%. 왜냐면은 얘는 다 V캐시만 코옵이 적용된 거고 클럭 자체가 부하가 얼마 안 걸리다 보니까 그 클럭 부스트 자체가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거고 얘는 이제 영향이 많은 거고요. 코어가 16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주 CCD 클럭이 그렇게 높이 안 터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VCC 쪽의 부스트랑도 연관이 있기도 하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7800X3D의 코어 값을 더 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더 조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조여봤자 최대 몇이다? 5250이다. 너무 조일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 아무리 해봐야 5250이 맥스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CPU 그 수동 오버가 안 되는 애기 때문에 5250이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5250이 터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건드리든 간에 얘는 성능 향상이 미비할 겁니다. 그래서 5800X 아니 7800X3D야말로 진정하게 정말 건드릴 거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CPU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성능 향상이 미비한. 물론 램오버 클럭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해볼게요. 이거 그러면 하는 김에 이거 코업 하지 않고 할게요.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어차피 성능 향상이 1점 몇 %밖에 안 되고 지금 어차피 제가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성능이 그렇게 미비하다고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를 CPU 안 건드리고 램오버만 했을 때 얼마나 나오나. 아니면 6400만 한번 해볼까?
이 상태에서 푸팅 한번 하고, 이거는 꺼져 있고요.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파지티브 200 7800X3D도 이 파지티브 200을 설정하면 5250까지 터질 겁니다. 나머지 괜찮겠지? 와, 벌써 1시간 반 지났네요. 영상 찍은 지. 너무 오래 걸리네. 자, 코어가 왜 살아있죠? 아이씨,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바이오스 불러오게 하면 그 코어 카운트에도 적용되나 봐요. 아까 분명히 000인 거 봤는데. 이거 오버 안 풀고 꺼도 되나 모르겠네. 한번 꺼볼게요. 자, 꺼졌고, 코옵 적용됐고, 레모브 클럭 적용됐고요.
400이 안 되네. 그냥 요것만 봐도 되겠네요. 그냥 어쨌든 이 정도 차이 난다.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할게요. CV 얘랑 요거 실질적으로 8코어만 쓰는 게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거 코어 파킹에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단 코어 16코어로 풀고요. 자, 레모버랑 코업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엑스박스 켰고 그냥 키기만 하면 되나? 업데이트는 이건 했고요. 게임바 설정에서 일반 게임으로
그냥 돌리면 되나?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랑 지금 성능이 똑같네요. 제대로 못했나 본데? 제대로 못했거나 코어 파킹 기능이 코어 파킹 기능이 그 CCD를 앞으로 뺀 거랑 별 차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F FHD에서의 결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아마 레인보우 식스 시즈 이게 지금 무료예요, 무료 지금 마침. 그래서 이걸로 지금 벤치를 좀 돌려볼 거고, 얘도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아놔서 얘도 돌리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더 진행을 해볼 거고, 이 정도만 하면 되나? 아무튼 다음 돌릴 때는 좀 더 간소화 해볼게요. 요거 빼고 이렇게 두
두 개도 필요 없겠네. 요거 하나만 할게요.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개, 요거까지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되겠죠? 요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나? 이렇게 세 개 해서 6개만 돌려볼게요. 아무튼 사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요 마지막만 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버클럭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썰을 좀 풀었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 뭐 적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제 영상 스킵해서 이 부분만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좀 제가 중간에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